여러분, AI 칩 세상에서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AI를 처음 가르치는 훈련 단계는 대학 교육 같은 거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GPU가 필요한 게 맞다. 하지만 일단 똑똑해진 AI를 실제로 써먹는 출원 단계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맞춤형 칩, 바로 ASIC이 대세가 될 거다. 이게 업계의 상식이었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출원해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크고 비싼 GPU를 쓰고 있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운명은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작고 효율적이고 저렴한 칩이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크고 전력도 많이 먹는 칩이 시장을 그냥 다 먹어버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당연해 보이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을까요?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선 AI의 머릿속을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하드웨어 시장이 이렇게 뒤집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파라미터라는 건데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건 그냥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더 많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뭐랄까,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레벨이 FFN이라는 건데요. 이건 AI 모델에 각 층마다 있는 분야별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아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 FFN 전문가가 그걸 받아서 막 분석하고 뜯어보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만 딱 추려서 다음 전문가한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전 AI 모델들은 대부분 밀집 모델, 그러니까 댄스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비유하자면 각 층에 전문가가 딱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들어오든 그 전문가 한 명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친구는 쉴 틈이 없겠죠. 모든 파라미터가 항상 풀가동 상태니까 계산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은 훨씬 똑똑해졌어요.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모의라고 부르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각 층마다 수십,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질문이 딱 들어오면 라우터라고 하는 일종의 매니저가 이 일은 당신이랑 당신이 전문가니까 둘이서 처리하세요 하고 딱 몇 명만 콕 집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의 모델은 총 파라미터, 그러니까 전체 지식의 양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에 동원되는 활성 파라미터는 오히려 훨씬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거대한 국립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땐 사서한 대 시켜서 딱 필요한 책 몇 권만 쏙쏙 뽑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훨씬 많아졌는데 그걸 쓰는 비용은 확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꿔보는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똑똑하고 효율적인 모의 구조가 하드웨어 세계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거대한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요즘 최첨단 MOE 모델 파라미터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조 개, 2천억 개, 2천만 개요. 이게 진짜 감도 안 하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는 고작 몇 명뿐인데 문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할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단 칩의 메모리 안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상태로 말이죠. 계산 자체는 가벼워졌는데 이 모든 전문가들을 대기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 즉 메모리 용량이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애초에 작고 빠른 계산에만 집중했던 특화칩, ASIC들은요, 메모리 용량이 아주 작았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 GPU는 어땠죠? 이건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하려고 만든 거라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대용량 메모리 HBM을 달고 있었단 말이죠.
엔비디아도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2조개짜리 거대한 모의 모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세상에 엔비디아 GPU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완전 뜻밖의 행운이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우연히 찾아온 기회에 그냥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블랙웨디라는 괴물칩을 내놓으면서 이 메모리 문제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신의 한 수를 두죠. 이건 그냥 칩을 더 빠르게 만들 수준이 아니었어요. 문제의 본질,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본 아주 영리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똑같은 크기의 방이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2배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부피를 줄이면 되죠. 압축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찾아낸 해답도 바로 이거였어요. 데이터 자체를 압축해버리자. 그 마법 같은 기술이 바로 양자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숫자 하나를 저장하는데 8칸짜리 상자, 즉 FP8이 필요했다고 쳐요. 그런데 블랙웰은 이걸 그냥 4칸짜리 상자, FP4에 우겨 넣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아주 약간의 정밀도는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가 그냥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FP4 기술 하나가 가져온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메모리 용량이 사실상 2배가 됐죠? 2배 더 많은 전문가를 대기시킬 수 있게 됐어요. 둘째, 데이터 크기가 반으로 줄었으니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도 2배가 빨라졌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세 번째예요. 계산이 단순해지니까 연산 속도 자체도 2배가 빨라졌어요. 용량 2배, 대역폭 2배, 속도 2배, 모든 게 2배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기술 이야기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건 단순히 칩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게 예측 가능했던 시대에서 정말 복잡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 무질서도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낮은 엔트로피 세상은 마치 외길 고속도로 같아요. 길이 하나뿐이니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죠. 예전의 밀집 모델이 딱 그랬습니다. 반면에 높은 엔트로피 세상은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거대한 미로 같아요. 어디로 출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의 MOE 모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경로로 답을 찾아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AI 모델 스스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 거대한 하드웨어의 역전 현상,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높은 엔트로피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인 셈입니다. AI 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 덩어리인 거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농담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치밀한 계획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높은 엔트로피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 나가실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정해진 답안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탐색하고 적응하고 때로는 길을 바꾸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